자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인지 그거 하나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그 저기 방통위 국감 네. 여기서 국민의힘 뭐 김영식 의원이랑 뭐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분이 한 건 한 거 아시죠 오늘? 뭐요? 진짜? 김재나 의원. 그거 그 원자력 관련.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그 김재나 의원이 음. 1심의 관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력은 핵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고위급에 어쨌든 간첩 혐의가 있던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원래 이 안 사람이 되죠. 되게 그 1심의 그럼요. 공소장에 30번이 넘게 이름이 안 되죠.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 그 노무현 정부가 그만해 이렇게 해갖고 끊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김재란까지 모든 거 끊어졌는데 원자력 안전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 나온 워딩 그대로 오늘 국감에서 한 건 하셨죠. 박수. 우리 거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MBC 이번에 대통령 그 발언 보도 네. 그걸 가지고선 이거는 MBC 보도 윤리 강령에도 맞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겠다 선언한 기본적인 강령조차 지키지 않은 MBC의 취재와 보도 형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상혁 위원장한테 방통위. 답이 궁금해. 다음에 와. 보세요. 저희들의 규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보도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저희들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은 법상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MBC의 그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방통위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뭘 해야 되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그러면 안 권한이 됩니다. 없어요. 아니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번 MBC 보도가 단지 뭐 말실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언론의 존재 의미를 묻는 그런 방송 정책을 말하는 이런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저도 한번 경고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하나에 경고 주는 데가 방통위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방통심의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죄송.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공원연에서 나온 거 봤는데요. 대선 때 이재명이 노무현 13주기를 11주기라고 잘못 말한 거예요. 네. MBC가 그 자막 처리 어떻게 해줬을 것 같아요? 뭐라 했어요? 10여 년. 11년 11주년이라고 했는데 10여 년이라고 자막 처리를 해주면서 이재명의 실수를 쉴드 쳐줘요. 뭐 그런 그렇게 사소한 해놓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는 뭐 하여튼 그냥 넘어가 보시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017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의견 청취 속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KBS에다가 한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은 원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일체 맞아요. 관여할 수 없다고 일체 했던 관여한- 방통위가 실제로 2017년에 KBS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 속기록에서는 의견 청취는 뭐냐면은요. 제어가 심사를 해요. KBS, MBC 뭐 이런 회사들 이 회사 제어가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이런저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하기 전에 사업자 대표를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기록 얘기예요. 근데 의견 청취 속기록에는 여기서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 해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뭐뭐뭐 사장님이 이러한 성과와 실적을 가지고 더더더더더 하면 여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 기업 같으면 고 사장님은 당연히 본인이 물러나시든지 대주주에서 물러나라는 조치를 당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고대영 때 유일하게 흑자났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방송사의 제어가를 심사하는 거야.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개인 보고 나가라 그래. 이유는 평판이 안 좋다. 여기서 요거에서는 그 예를 들면 당국대가 서민 교수님의 이제 맞아요. 재계약을 심의하는데 맞아요. 교수님은 그 쌍꺼풀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네 만족합니다. 저는. 그거하고 하여튼 그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국대학교에 대한 무슨 교육부에 무슨 뭐 심사를 해요. 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총장님을 보고선 총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야. 여기 두 번째. 여기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뭐뭐 사장님이 계속 있기 때문에 KBS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도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허가를 심사하는 일종의 반공무원이에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재허가 뭡니까? 허가. 어떤 뭐 점수 좋으면 하는 거죠. 어떤 사업자의 생사 여타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특정 개인에 대해서 나가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자빠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뭐 한동훈 장관한테 막 말할 때 단 한 번도 근거를 대는 게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왜 우기십니까? 막 이래. 뭘 우겼다는 건지가 없어. 여기서 이런 말 하잖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말 하잖아. 이런 말 하는 놈 치고 심하게 말 하는 놈이 없어. 맞아요. 이건 내가 예민한가 그럼 예민해. 맞아요. 100%. 그리고 다음에 지금 서 교수님이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이분이 말씀. 저한테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이라는 사람이 보도에 의하면 모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보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당시에 KBS의 고대영 사장 쫓아내려고 언론 노조애들이 파업하면서 고대영 사장한테 제기한 의혹이 하나 있어요. 뭐냐? 국정원에서 한 2010년, 220년쯤에 국정원 무슨 누구의 어떤 뭐 증언 비스무리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고대영 사장이 200만 원의 뉴스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밝혀진 건 아니잖아. 나중에 수사까지 했어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 뭐냐면은 국정원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은 누구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돈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그런 비슷한 명목으로 써서 냈나 봐. 근데 확인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 대체로 그런 용도로 썼을 거죠. 200만 원 너무 200만 세잖아. 원. 고대양 연봉이 그러니까. 얼마인데. 재외국민청 이번에 법무부가 신설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오늘 기사가 저희 넥스트페이지에 올라왔을 건데요. 재외국민청 신설하는 게 그냥 재외 외국인한테 무슨 국가를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모사드가 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교민들 있잖아요. 교민들이 다 유대인. 모사드의 정보원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재외국민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죠. 정보 강국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저희 국정원 전직 간부가 저희한테 글을 기고를 해줘서 오늘 실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는지는 그냥 이렇게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정파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생 난리를 친 거예요. 난 이래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나는 게 근데 얘 보안이 없어. 아니 그리고 제허가 심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제허가 받는 사업자의 경영진을 문제를 삼고 나가라고 하는 근거로 그런 말을 썼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인신공격이잖아. 이거 고발할 거예요. 뭐냐? 방송법 위반. 지금 고발해도 돼요? 그럼요. 이제 할 거예요. 오, 좋습니다. 방송법 이거 위반.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 두 같은데. 번째 직권남용. 네. 세 번째 업무방해. 제허가 심사 업무 방해한 거 이거. 고발장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강요. 이런 거. 다음 페이지. 여기에는 또 제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보면 또 아주 황당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단데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현장과 유리된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보도 책임자의 발언으로 인해 사장이 해임됐으며 이게 KBS가 그때 아까 말한 보도본부장 그거네. 예. KBS가 제어가 받은 근거 중에 하나인가 이런 게. 아니 근데 조건부 제어가 받은. KBS가 기간 방송 사고, 주간 방송 사고 재난 같은 데 있어서는 어쨌든 재난이 일어나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정부의 주도하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거잖아. 정부 발표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면 뭐 그 축소해서 벌써 전달해. 확대해서 전달해. 김의견 말 듣고 뭐 그러니까. 보도 하냐고. 아니 정부 발표는 정부 발표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은 보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세월호 관련해서 KBS만 오버냈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오버로 문제 삼는 건 아니야. 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오버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활동하는 그 모든 일에서 그런 실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내 아이와 비슷한 나이대 애들이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켜봤다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진짜 운전하고 가다가 눈물이 펑펑 나고 길거리 가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면 그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지. 그 세월호 사건 난 날 저녁에 노래방에서 카드 긁은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누구? 양승동. 아. 그거 모르세요? 그렇구나. 나쁜 새끼. 아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그 뒤로 뭐 세월호 조사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몇 조 쓰고 조사했는데 나온 거 없잖아.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해서 뭘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데 KBS가 이거를 인신공양설 이런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무슨 롯데호텔 8층 사건 뭐 이런 거. 그 다이빙 벨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때 뭐 난리 많았잖아요. 뭐 취재를 방해했느니 무슨 뭐 구조를 방해했느니 어쩌느니 그 난리통에서 사람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10년을 계속 그렇게 몰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와서 보여드린 거 있죠?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 봤죠. 거기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조건부 제허가 등으로 이 방송사 사장을 교체하는 압력을 넣는다. 지금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월호라는 세월호 보도가 이렇게 이용된 거야 이게. 근데 이것도 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개별적인 어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있던 권한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권한이 사라진 거지. 그렇죠. 저기 참고로 세월호 당일날 여의도 한정식집과 일식집을 방문해서 국가의 그렇죠. 식사를 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분도 있죠. 누구예요, 맞아요. 그 사람? 그런 분도 있어요. 문재인. 동해 한정식 갔고요. 그다음에 무슨 다른 일식 그래요? 갔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이 아니고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랬었나요? 이해찬이 왜냐면 먹었나?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네. 정치자금 사용 내용이 나왔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네, 앞으로 네, 그 네. 뒤로 한 10년을 매달릴 일인데 왜 그때 그렇게 맞아요. 했냐고. 네. 진도로 내려갔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요. 밥은 왜 들어가? 거기서 그러니까. 컵라면 하나 먹었다고 그 지랄을 쳐놓고. 그러니까. 여긴 또 교육부 최순실 장관. 것까지 여기 들어와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세월호든 최순실이든 보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그럼요. 있어요. 그거를 네. 근데 일반적인 어떤 종편이나 뭐 신문사 이런 데는 뭐 민간 방송이나 신문사는 자기 특정을 위해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영방송 그게 아닌 거야. 정확한 게 더 중요하고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고 오버가 날 확률이 줄이고 오버가 날 확률을 줄이고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는 거야. 방통위가 지금 거꾸로 니네들이 이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신뢰가 제일 떨어진 게 문재인 정권 때인데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시기에 벌어진 오보의 그 규모와 횟수와 이걸 근데 생각하면 5년 정말 집권했는데 진짜 한 50년 집권한 것처럼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박아놓기도 많이 50년 박아놨어. 적폐를 쌓아놨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애들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5년 동안 50년만큼 막 이걸 다 해먹을 수 있었던 거는 세월호 애들을 방패막이로 세웠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그 이렇게 해놓고선 응? 이번에 또 MBC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 있잖아. 진실은 아니다. 넘어갈게요.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인양되지 않는다라 잘못 들었어. 진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 그 세월호 사건은요. 그냥 다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내부 원인이냐, 외부 원인이냐. 외부 원인은 없다고 나왔으면 내부 원인으로 결론적으로 끝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그걸 끝내야 될 인간은 문재인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퇴임할 때까지 그걸 하지 아무것도 안 않고 해놔. 올해 4월달에 이렇게 한 말이 뭐냐면 이걸 뭐 더 앞으로 더 해야 돼. 맞아요. 이렇게 아니, 말하면 이거 안 돼. 언제까지 하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이치 이탈이야. 지가 책임지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 5년 임기에다가 180석을 줬어. 그래도 못한 진실은 그러니까. 누가 해 지금.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썼어. 진짜. 정말 열받아. 하여튼 지금도 계속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때 공영방송 시스템을 만든 제가 보기에는-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민주당 정부가 한 번만 더 집권하면 유해 발굴한다고 또 5년 또 쓰게 생겼어 또.